안녕하세요. 어수광수학학원의 김태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저께 봤던 과천중앙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제 중에 어렵다고 하는 킬러 문항 4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2문제, 논술형 마지막 2문제 이렇게 4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아마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학원에서 풀던 문제집 잘 풀고 가면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와서 시험을 봐보니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돼서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연습들을 해야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기본 개념이 잘 다져져 있다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기본 개념으로만으로도 문제들을 다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 개념으로만, 기본 개념으로만 한번 문제들을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기본 개념만 잘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문제. x의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2n제곱이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시험장에서 아마 x의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2n제곱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것은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배웠을 것이고 근데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넣어서 막 풀고 막 그랬었는데 자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란 것도 알 수 있고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우리 여기다가 x-1을 양쪽에다가 곱해주면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이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알파라는 값은 모르니까 이렇게 알파라고 놔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을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이제 x에다가 알파를 넣어볼게요. 알파의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의 2n제곱은 여기에 x에다가 알파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우변의 식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식이 바뀌었고 요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란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넣어서 다시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요걸 다시 정리하면 알파의 4n제곱 플러스 알파의 2n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좀 복잡했던 식이 이렇게 간단히 바뀌었어요.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이것을 만족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n이 1일 때 볼까요? n이 1이면 알파의 4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알파의 세제곱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식이니까 만족하죠. n이 2일 때 볼게요. n이 2일 때는 알파의 8제곱 플러스 알파의 4제곱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알파의 8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을 제곱한 거에 알파 제곱을 곱한 거고 알파의 4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에 알파를 곱한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값들은 지금 다 1이기 때문에 결국 얘도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돼서 얘도 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n이 3이면 알파의 12제곱 플러스 알파의 6제곱 플러스 1은 0. 근데 얘는 알파 세제곱이 4제곱이니까 1. 얘는 알파 세제곱이 제곱이니까 1. 그래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n이 4면 알파의 16제곱 플러스 알파의 8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알파 세제곱에 5제곱을 하고 알파를 곱한 거니까 알파. 얘는 알파의 세제곱에 제곱을 하고 알파 제곱을 곱한 거니까 알파 제곱. 결국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도 성립을 하네요. 아, 그러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n이 3의 배수만 아니면 이 식은 다 만족을 하겠네요. 그래서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16개를 빼주면 34개만 만족하는 n의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얘도 쉽게 풀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4는 0이고 자, -4가 x축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모든 실수 자, 요거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 fx는 -2에서의 함수값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얘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fx는 다 -2일 때의 값보다 작은 값만 갖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일 때 최대가 되고 -4일 때 x축이랑 만난다고 했으니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요런 fx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제 문제는 p 이상 p 플러스 2 이하의 범위에서 자, 이 구간의 길이는 p의 값에 상관없이 구간의 길이는 2가 될 거예요. p의 값이 뭐가 되든 항상 구간의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 gp의 최대값이 9이다. gp의 최대값이 9래요. gp는 뭐냐면 fx의 최소값이 gp인데 이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이 gp인데 그 gp의 최대값이 아무리 작아도 9보다는 클 수가 없대요. 최대값이 9라고 했으니 자, 그럼 볼게요. p가 만약 -4라면 -4부터 구간의 길이가 2니까 -2까지 자,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gp래요. 그럼 여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볼까요?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최소값이죠. 점점 최소값이 커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커지냐면 얘랑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딱 요 구간의 길이가 2일 때까지는 최소값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넘어가면 다시 최소값은 작아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작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기 시작해서 계속 작아질 거예요. 아,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요렇게 같을 때까지만 최소값이 커지고 그 뒤로는 다시 최소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같게 하는 값을 우리는 구해주면 되겠네요. 같게 하는 값은 이 구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구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는 -3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f-2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fx의 함수를 구해야겠네요. fx는 지금 -4와 0에서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a라고 놔야 돼요. 그럼 이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주었죠. 최대값이 9라고. gp의 최대값이 9라고. 그러면은 -3일 때 그 값이 9여야 된다. 이 점이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fx에다 -3을 넣었을 때 9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a는 -3. 그럼 fx는
마이너스 3x x 플러스 4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 마이너스 2의 값은 10이다 라고 역시나 쉽게 구할 수 있죠.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는데 뭐 킬러라고 냈지만 기본 개념, 이차 함수의 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이랑 구간의 길이가 2인 구간에서의 최소값 최대값을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풀이도 굉장히 짧잖아요, 맞죠? 다음 문제 볼게요. 논술형 3번.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형은 0이 아닐 때 f1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답을 쓰시오. 자, 가는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가 먼저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fx를 x의 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이거이다. 뭐 이건 다 썼을 것 같아요. 전교생이 이건 다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기본 개념, 나머지 정리에서 기본 개념.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머지는 얘보다는 차수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gx가 1차라면 얘는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얘는 2차, 얘는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차 이하가 나와야 돼요. 그럼 1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는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gx가 2차라면 얘는 2차, 얘는 gx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가 4차가 되기 때문에 얘보다 차수가 더 커져요. 그러면 결국 2차일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3차, 4차 다 안 될 거예요. 결국 gx는 1차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이제 gx가 1차면 얘가 2차인데 얘는 그럼 1차가 돼야 돼요. 그럼 1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2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x제곱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럼 또 뭘 알 수 있냐면 gx는 최고차의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본이잖아요. 우리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 차수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gx를 이렇게 놓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인 나로 가볼게요. 나는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가 없게. 그러면 우리 이것도 역시나 수업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배웠죠. 얘가 0이 되는 값을 넣는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k 넣어볼게요.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때 여기서 보면 알듯이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위의 식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x에다가 또 마이너스 k를 넣으면 f 마이너스 k는 k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k 넣었을 때 0이니까 안 써줘도 되고,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 그리고 얘도 안 써줘도 되고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f 마이너스 k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0이어야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2k 제곱이 0이기 때문에 k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k 값이 2란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gx가 x 플러스 2라는 것을 얻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은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기 f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주면
1 플러스 G1에 1 플러스 3이니까 4 플러스 G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G1은 여기다가 1 넣어주면 3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얘는 4가 되고 얘도 3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1 8 16 더하기 8 그래서 답은 24다 라고 역시나 쉽게 풀 수 있겠네요. 나머지 정리의 기본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gx를 이렇게 설정해서 결국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gx의 설정이 이 문제의 80%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